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별이사입니다. 오늘은 무려 50개나 청구항을 작성해서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셨다가 무려 3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특허 등록을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셔서 어려움을 겪은 최악의 상황이자 사례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록을 적극 극적으로 받아낸 정말 최고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례였는지, 특히나 혹시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신 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지 제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특허 사례였는지 특허 공보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보를 두 개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공개 특허 공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등록 특허 공보입니다. 공개 특허 공보는 특허 출원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런 특허가 출원됐었어 라고 자동으로 공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최초 출원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원됐었는가 처음에 확인하기에 참 적절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공개 특허 공보고요. 오른쪽은 등록 특허 공보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왼쪽의 특허 공보는 비포, 오른쪽의 등록 특허 공보는 애프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개 특허 공보 처음에 출원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특허 등록을 받으신 우여곡절을 겪으신 주인공의 잘못된 특허 출원 어려움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각 섹션마다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될지 엄밀하게 그 여러 가지 섹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기술에는 종래 기술을 작성을 하고 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그런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미처 좀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다다다다 그냥 정보를 그냥 어떻게 뭐 되는 대로 좀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명세서를 전반적으로 읽었을 때 그래서 발명의 내용이 뭐지? 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파악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좀 산만하게 정리가 됐던 거였죠. 한번 일일이 보겠습니다. 발명의 명칭, 들숨, 날숨 분리기에 연결된 다양한 구조장치.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좀 애매해요. 들숨, 날숨 분리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연결된 다양한 구조장치. 다양한 구조장치가 뭐죠? 이것부터가 사실은 염두에는 다양한 구조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신 발명인데 명칭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나중에 제가 실제 등록될 때 변경된 도면하고 비교를 드리겠습니다만 딱 보셔도 뭔가 좀 정신이 없죠. 그렇고 청구항을 보시겠습니다. 청구항이 무려 50개입니다. 50개인데 그 중에서 독립청구항 읽어볼게요. 사용자의 코에 밀착되어 호흡에 사용하는 호흡 분리 모듈, 상기 분리 모듈에 연결되어 들숨을 공급하는 공급장치 및 날숨을 회수하여 재공급하는 포집장치와 사용자의 목이 거치되어 산소 공급 및 조명, 통신, 경보 등의 기능을 하는 목걸이 세트로 구성된 호흡 보조장치. 뭐가 구성이 많긴 한데 이 구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항에는 전체 발명의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돼서 이런 효과를 냅니다라는 걸 권리 요청하는데 그냥 이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한 식으로 좀 일목요연하지 못하게 그냥 뭐 이렇게 단답식으로 특징이 될 만한 내용을 넣다 보니까 각 청구항이 뭔가 생명력을 얻는데 50개나 됐던 겁니다. 이렇게 청구항을 50개를 가져가게 되면 특허청에 납부할 관람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청구항이 2, 3, 4페이지예요. 정작 청구항은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청구항은 5페이지인데 이 청구항의 근간이 되는 이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 정작 몇 페이지냐면 보시면 별로 없어요. 과제 해결 수단 한 페이지, 발명의 효과, 발명이 실시하기엔 구체적인 한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가 차이 안 됩니다. 한 페이지 반. 청구항이 5페이지인데 상세한 설명은 한 페이지 반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전체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예요. 기초.
여기서 상세한 가장 특징이 되는 거를 청구원을 뽑아내야 되는데 상세한 설명이 한 페이지 반밖에 없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표도 부호의 설명을 보면 부호의 설명이 참 상세한 설명이 없는 부분까지도 도면부호가 명명돼 있으면서 부호 어떤 명칭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도면에도 상세한 설명이 없는 부분까지도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명세서에 있는 상세한 설명이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도면을 참고해서 쫙 봤을 때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도면은 많고 부호의 설명도 많은데 상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 발명 내용이 파악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면 보십시오. 제가 오른쪽에 드노트 공부는 제가 무려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왜 몇 달이 걸렸냐 하면 발명의 보정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페이지 수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초는 어디가 전제되냐면 처음 출원했던 명세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처음 출원됐던 명세서 범위가 이망하다면 이 범위를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범위 내라면 수십 페이지를 분량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데 보셨듯이 상세한 설명이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됐어요. 도면과 부호의 설명에서 유추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좀 오히려 참고적인 부분만 되지 이게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해냈습니다. 이 출원인이 염두에 두시는 발명의 특징을 저는 어쨌든 이해를 했고 그 단어도 제가 다 이해를 했고 파악을 했고 그 단어를 다 통일을 시켰고 그 파악된 범위 내에서 명세서를 다 고치고 그리고 청구항도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발명의 명체는 호흡 보조 장치입니다. 처음에 들숨날숨 분리기에 연결된 다양한 구조 장치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발명은 어쨌든 호흡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인데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해서 호흡 보조 장치로 명명을 했습니다. 도면도 이 도면은 대표도는 기본적으로 대표도만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출원 시점이고 오른쪽이 제가 수정을 한 것인데 보면 사람 얼굴 형상도 좀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도 특징이지만 무엇보다 도면 부호가 확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일일이 도면 부호를 지정을 했던 거를 다 필요 없고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만 도면 부호를 붙였고 도면 부호도 두 자릿수가 아닌 세 자릿수로 해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했습니다. 청구항도 대폭 줄여서 18개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원 시점에 있었던 50개의 청구항은 전부 다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 발명은 이것도 특징이에요, 이것도 특징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실제 권리로 요청할 만한 부분만 줄이다 보니까 18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청구항이랑도 좀 호흡 보조 장치를 구성하는 데 특징이 되는 부분이 호흡 분리 모듈, 그리고 호흡 분리 모듈은 이것과 이것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일방향 통기구를 포함하고 그래서 들숨은 어떻게 되고 날숨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발명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했고 그래서 결국 특허 등록은 됐습니다. 보시면 제가 정의한 청구항이랑은 단순해요. 그래서 권리 범위는 결과적으로 되게 좋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항을 8개, 나머지 청구항은 다 삭제. 그리고 해결 수단이나 그런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 다 삭제하고 상세한 설명은 제가 나름대로 청구항이나 아니면 도면 부호에서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더 보태긴 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 반에서 이거를 설명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밖에 제가 늘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호의 설명도 원래는 좀 산만하게 이렇게 있던 거를 저는 명칭을 아예 다 명명을 다시 해서 부호의 설명도 중요한 부분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명세서를 재정비해서 3년 만에 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3년인지 궁금하시죠? 심사를 할 때 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략 어느 정도 안에 심사를 내면 좋겠어 라고 심사관에게 주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심사관 입장에서도 지금 이 최초 출원된 명세서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심사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심사 가이드라인보다는 일단은 좀 시간을 끌고 하다 보니까 처음 심사 결과가 1년 7개월 만에 나오고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례 제가 특히 처음 직접 출연하신 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사후 보조장치 특허 등록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특허 출원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출원할 때 명세서를 어느 정도, 특히나 상세한 명세서를 잘 꾸미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명을 처음 특허 출원서라는 형식으로 넣었을 때 이 범위 내에 무조건 특정이 돼 버립니다. 이 명세서 자체가 발명 자체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명세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출원하면 정말 부실한 발명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처음 출원할 때 명세서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실하게 출원됐으면 어떠냐?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명세서가 들어갔으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신 사례처럼 어떻게든 이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뿐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습니다. 공개가 안 됐으면 재출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출원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본 분들에 따르면 내가 그래도 한번 내가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좀 지금은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혼자 해보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 출원된 명세서에 내용이 난잡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례가 딱 이 사례예요. 명세서 자체는 작성이 잘못됐을지 몰라도 부호의 설명이 됐건 청구항이 50개가 됐건 도면이 됐건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 특허 출원 하실 때 어쨌든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서 최대한 또 명세서에 많은 설명을 친절하게 가급적 논리적으로 많이 담으세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재해석을 해서 재편집을 하면 좋은 특허 등록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종적인 그런 메시지니까 특히 진짜 이제 대리인을 통하시는 분들도 내 대리인이 명세서가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충실히 녹여내는가를 반드시 보시고요. 아니면 직접 출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발명의 내용 좀 빠짐없이 최대한 명세서에 넣어서 출원을 하시면 어쨌건 나중에라도 되살려가지고 특허 등록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그런 교훈을 드리는 걸로, 메시지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도 정말 저한테는 어려웠지만 뜻깊었던 사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